저는 석유가스 시대가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의 BMW 2028년도에 바이오 저기 뭐죠? 인공석유로서 연료라는 독일은 2차 세대 때 인공석유를 실제 써본 사람들입니다. 전쟁 때 그거를 활용을 했고 단가를 싸게 만들어낸 기술이 따로 있다고 구글에 공개된 기술 말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단가를 석유 가격의 몇 분의 1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성고무가 옛날에 천연고무로 사용할 때 합성고무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고무가 훨씬 싸죠. 당연하죠. 그래서 합성석유도 싸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석유가스 기반으로 하고 중동이 석유가스로, 중동은 이미 석유가스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미국도 끝났어요. 제 방식의 전기 생산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제 방식의 풍력 생산을 해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서 또는 무인도 같은 데 생산해서 배터리 탑재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전기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수소산소도 같이 생산을 하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절반 가격, 4분의 1 가격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공짜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모든 발전 부분을 원자력 부분 되게 되면 가스 부분, 천연가스 부분, 그다음에 석탄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냐면 다 대체할 수. 석탄도 이제 안 쓸 거다. 부분적으로 용광로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쓰고. 그래서 지금 다 뭐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다 빠질 거다. 석유, 가스, 뭐 석탄 빠지면 다 빠지는 거지 이제. 그죠? 금시장도 빠지고 금시장도 가짜금이 나와가지고 진짜금하고도 전문가들이 잘라봐도 모르는데 그러면 금리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재산 보전 가치 잘못 쓰면 어떻게 완전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도 구분 못한다는데. 그래서 금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하러 또 전문가도 구분 못한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도매 시장 저기 종로 도매 금상가에서도 모른대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금도 은행세 원자재 시장에서 몇 년 안에 돈이 다 빠질 거다. 일부러 투기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주식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 같은 예금으로 가거나.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원자재 시장에서 빠진다. 그래서 자금이.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석유가스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기반해서 달러를 기초해서 연동을 한다면 망한다라는 거죠. 국가통화로 빨리 전환을 하시고 제 기술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꼭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선모펀드 여기서 환매에서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구형 기술이어서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쟁력에서 패배하는 부분이라서 중국은 2074개 전 세계 1위 품목을 기술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500개, 우리나라는 불과 몇 개죠. 몇십 개도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경제력 비교가 되겠습니까? 독일도 500개 정도. 독일이 2위죠. 미국이 3위고. 기술력이 딸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미국이 기술력이 낮다면 3,000개가 돼야지. 네. 그래서 모든 품목에서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없고 제 기술이 나타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죠. 제 기술이 엉터리 아니까 제 페이스북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오셨죠. 저도 엉터리 기술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 고급 기술이 나오겠죠. 공학 학습을 통해서 실력이 자랄 테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동영상 약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그래도 모르는 건 못해서 구글을 통해 학습을 했다. 여러분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도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도 배우고 개구도 배우세요. 개구. 저도 개구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류가 살 길이 개구가 아닌가. 그렇죠. 좀 더 극단적으로 사고해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거 하려면 역시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뭐 아주 티끌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머를 갖춰서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도 약간 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빵으로 모든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돌다리에 두들겨 본다가 여러 번 검토해서 안전빵으로 뭐든지 해봐야 되겠다.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위험하면 어떤 그렇죠. 특정 장소에 안 간다든지 이렇게 굳이 거기에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면 이렇게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실제는 이미 석유가스가 끝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가치,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누가 추가로 엄청나게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위험 기술을 가진데 반도체, 통신, 우주항공기술, 군사무기기술, 기타 등등등. 저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을 위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사 안 되는 데서 통화를 계속 어음을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엄청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이루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이루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교역을 안 해도 중국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교역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그럼 필요 없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에 있어서 뒤처진 기업이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는 시장에서 지배 기업들이 경쟁에서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네? 만약에 미국의 기업들이 모든 경쟁에서 패퇴를 한다. 그러면 애플 주식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 폰에 밀려서 대폭락을 한다. 또는 이렇게 좀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와 중국이 벌써 700만 대인데 전 세계 1위예요. 자국 시장이 워낙에 커서 중국 자국 시장이 워낙에 커요. 3천만 대 넘었다고. 미국 시장보다 한참 크다고. 자체 시장만으로도 걔네들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모든 품목이 제2의 중국, 3의 중국, 4의 중국, 6의 중국, 7의 중국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제 기술을 공개적으로 쓰면은 각 정부 차원의 자국 시장을 키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 아니까 미국에 돈 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거다라는 미국을 배제하고 틀림없습니다. 나라가 서로 가치가 폭락을 하는 달러를 가지겠습니까? 지금은 가치가 괜찮지만 만약에 대폭락을 한다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같으면 어음을 받았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형편없이 가격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하면 버립니까? 자기 재산 3분의 1, 4분의 1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생각할 때 던집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의 대형연맹들이 미국 달러버시 국채 이런 채권을 어느 때까지 가져갈까의 문제인데 금리라도 오르면 난리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가 올 텐데요. 그래서 금시장 같은데 가상화폐에서 자금 일정 부분 빠져서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좀 들어가 주면은 그렇죠. 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금 시장으로들은 금리가 저렴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재 시장 쪽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금을 그쪽으로 갔을 때 제가 모든 물가를 폭등시키거나 화폐를 폭락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그래서 모든 물가가 폭락할 때 달러와 적이죠. 네네. 우리나라 통화도 모든 물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통화도 그렇죠.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렇게 어떤 생필품 먹고 사는 이런 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저렴하게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화 가치 폭락은 먹을 것, 식료품, 이게 의식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통화 가치 폭락이 되면 통화 많이 풀려도 이런 것이 싸게 공급이 되면 괜찮다는 국가 차원에서는 특수 목적해서 세워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통화 가치는 그대로인 거다. 더 좋아지는 사과 한 개를 사과 10개를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40개 살 수 있으면 달러 가치는 높아진 거라는 뜻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10년이건 100년이든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 가치 폭락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